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챗 GPT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립톡 시청자 여러분들 전부가 모두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나는 직장 생활에서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 말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다음 그립톡에는 더욱더 특별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립톡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두 분도 오랜만에 뵈가지고 되게 반갑네요. 화사하게 입고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자, 강사님 인사하시면서 제가 깔짝난 표정 살짝 봤는데 오늘도 기분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그럼요. 네. 안녕하십니까. 깔짝난 김상원입니다. 오늘도 챗 GPT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 많이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챗 GP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립톡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일상생활에서의 GPT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명이 누가 딱 책임감을 가지고 총대 메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좀 맞아요. 계획이 딱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세우다 보면은 은근히 막 예를 들어 속초라고만 해도 속초에 막 관광 명소가 어떤 게 있지? 그리고 좀 유명한 특산물이나 이런 게 뭐가 있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짜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때 이제 GPT한테 여행의 목적지만 딱 던져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행의 목적지가 속초면은 나 이번에 속초를 갈 건데 에서만 딱 그치지 말고 얘한테 이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나 식도락 여행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이제 나 자연경관 예쁜 곳을 위주로 여행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의 목적도 정했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나 이번에 속초로 2박 3일 여행을 갈 건데 자연경관이 좀 멋진 곳에서 2박 3일을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좀 속초에서 유명한 해산물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추천해 줄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좀 유명한 관광 명소와 함께 약간 그 지역의 특산물까지 함께 알려줘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와, 너무 좋을 것 벌써부터 같아요. 네, 마음에 네. 드는데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요리를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막 열심히 장을 봐가지고 막상 가면은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색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뭐 이런 레시피에 관련된 것도 챗 GPT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약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살짝 저 되게 긴장을 뭐 진중한 이야기인 줄 알고. 살짝 긴장을 했는데 네, GPT로 이제 레시피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냥 간단하게 나는 그냥 뭐 죽 같은 거 만들어 먹고 싶은데 이런 때 이제 GPT한테 나 계란죽 만드는 법 알려줘 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그 계란죽에 딱 필요한 재료랑 그리고 조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서 간단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여행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해외여행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뭐 실력을 좀 늘리고 싶은데 학원에 갈 시간이 좀 안 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어학과 관련된 공부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하게 언어 공부를 GPT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예로 들면은 회화 특히 공부를 할 때 나 이거 좋아. 약간 굿의 의미를 뭔가 영어 회화 예시를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좋아라는 의미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줄 수 있어 하면은 그 예시를 들어주고 그리고 번역을 해줄 때도 얘가 파파고보다 좀 더 많은 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조금 더 원어민이 쓸 것 같은 단어의 조합을 해줘서 문장들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좀 영어 좀 한다는 사람이 파파고보다 그래 GPT가 작성해준 그 영어 문장이 낫다라고 평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일본 여행 좀 있으면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한자를 여러 발음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그 뜻에 따라서. 네. 그래서 한 한자에 읽는
방법이 8가지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때 이제 GPT한테 이런 의미의 한자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일본어로 읽어라고 하면은 얘가 그 한자를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까지 설명을 해줘가지고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서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PT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거나 뭐 교과서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좀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정말 좀 활용하기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이 쓰는 은어나 비속어 같은 것도 알려주나요? GP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습 데이터도 그래도 욕이라든가 비속어, 약간 논란이 될 만한 언어들은 제외를 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은어 같은 경우에는 답변해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깔짝남 꼭 그런 거에 관심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문화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이제 은어나 비속어도 어느 정도 알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리가 있네. 하긴 뭐 이렇게 뭐 래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좀 그런 은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궁금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예술을 사랑하거든요. 네. 창작이 필요한 글쓰기 영역이 많잖아요. 다른 글쓰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입니다. 약간 시라든가 소설 쓰기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은 그냥 SNS 글 올리는 것도 은근히 번거로운 부분이잖아요. 쓸 때. 그런 때도 GPT가 그 목적이랑 주제를 조금만 입력을 해주면은 잘 입력을 하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뭔가 조금 하기 싫거나 아니면 이 생각을 디벨롭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작 활동도 그냥 뚝딱이네요. 그럼 갑자기 든 질문인데 네. 그러면은 챗 GPT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다시 챗 GPT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본인이 쓴 글인지 아닌지 챗 GPT가 판별을 할 수 있나요? 오, 예리하다. 이거를 판별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근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레포트를 이제 너무 학생들이 그 GPT를 활용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원래 레포트를 쓰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논리력을 보려고 이제 숙제를 내준 건데 GPT를 이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면은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통해서 한번 구별을 해보자 하면서 그거를 알고리즘까지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판별을 해봤는데 판별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냥 개발자들도 이건 사람이 쓴 건지 GPT가 쓴 건지 판별이 안 된다라고 지금 결론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기사를 살짝 봤는데 챗 GPT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답변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포트도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판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왜 저희가 학생 때는 이 GPT가 안 그러게 왔을까요? 말입니다. 뭐 참 반대로 아쉽네요. 생각하면은 그 학생들이 쓴 글의 논리력이나 창의력을 판별해 내야 되는 위치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실 것 같아요. 골머리를 썩히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깔짝남이 이렇게 황당한 질문 하니까 저도 하나 황당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민망하네 이게 막상 물으려고 하니까.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에? 장난입니다. 아니, 이게 전개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이렇게 궁금하네요. 붙여두셔야죠. 네, 궁금하네요. 어떤 건가요? 이게 저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앞에 계신 PD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로또 번호도 챗 GPT가 알려주나요? 로또 번호 정말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 GPT 처음 써봤을 때 로또 번호도 알려주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로또 번호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받은 답변은 그것에 대해 대답해줄 수 없습니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야?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데이터 분석 가여가지고 개발 쪽 일도 좀 하느라 이제 왜 그런지 봤는데 이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경제적인 거에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회피하는 느낌으로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0부터 50까지 6가지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줘라고 하면은 6가지 뽑아주면서 이제 막 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줘서 진짜요? 네네. 챗 GPT가 정말 똑똑한 게 내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못하지만 돌려서 대답을 해주는 거다라고 그쵸. 어필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진짜로 챗 GPT를 쓰려면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나 봐요. 굉장히 많죠.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비슷하게
주식도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도 많이 지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뭐 애플이랑 테슬라 굉장히 둘 다 훌륭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애플이랑 테슬라 둘 중에 어떤 기업을 사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주식은 열심히 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막 좋아하는 종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종목 추천은 얘가 못 해주는 거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받기 위해서 이제 좋은 질문이 또 있을까요? 그거 관련해서는 눈빛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데니라고 이제 얘한테 이제 너 인공지능으로서 뭔가 너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윤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대답을 해줘라는 된 모드가 있긴 해요. 그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탈옥 모드라고 하는데 그 문장을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10문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서 그것도 차단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게 가끔 먹혀 들어가면은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테슬라랑 애플이랑 원래 비교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하면서 살짝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이제 근데 애플이 시가총액 1위니까 저는 애플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건 한번 봤습니다. 아니, 챗 GPT 이 자식 다 알면서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였구나. 이런 신기한 꿀팁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쯤 되니까 이제 챗 GPT 사용 안 하는 게 손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이 정도면 GPT에 관련된 꿀팁을 다 들은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또 뭐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GPT의 장점은 눈치 보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간 사람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물어봐도 되나 하면서 맞아, 이 약간 사람 맞아요. 바쁜 거 아니야? 맞아, 이 사람 이러면서, 바쁜 거 맞아요. 아닌가 하면서 오늘 팀장님의 기분은 어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GPT한테는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이제 궁금한 게 풀릴 때까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 무료 중요하죠. 무료 중요하죠. 무료 네. 중요하죠. 물론 GPT-4는 유료긴 하지만 그냥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만 써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지난 시간도 그렇고 뭐 오프닝부터 쭉 장점들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GPT에도 분명히 단점도 존재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앞서 얘기했듯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살짝 했는데 단점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굉장히 강력한 단점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막 블로그에서도 이제 글을 가져와서 그냥 오픈 AI에서 학습시키고 약간 이런 식이어서 이 대답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주는데 막 나중에 이제 책임의 소재를 약간 물으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위키피디아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얘가 접속 장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막 내가 되게 쓰고 싶을 때 못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챗 GPT를 잘 쓰기 위해서는 질문의 네, 퀄리티가 맞습니다, 좋아야 맞습니다. 된다는 뜻이겠네요. 네. 왜 그렇게 예? 정리를 갑자기 하시니까 갑자기 하니까, 많이 네. 컸구나. 이게 많이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깔짝남이 아, 많이 격세지감을 컸구나. 느끼시나요? 격세지감을 네. 느껴서 네. 흐뭇한 표정을 쳐다봤습니다. 단점들을 가지게 된 원인이 이제 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의 예제를 외우고 패턴을 분석해서 그냥 이제 사용자가 물어보면 그거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거여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력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엉뚱한 대답도 해주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챗 GPT 단점들도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 엔딩에 뭐 회계사나 통역사 등등 이제 챗 GPT로 인해 앞으로 없어질 위험에 처한 직업군을 좀 살짝 봤잖아요. 또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좀 위협을 받게 될까요? 우선 그 과거에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하면은 보통 되게 육체가 힘들 것 같은 직업들이 이제 대체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GPT-4가 등장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게 저도 외신 기사를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이 대체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대체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일단 하나는 그
일단 오너들이 바라는 거예요. 막 전문직 보통 되게 연봉이 센 사람들이 1억 넘잖아요. 맞아요. 많이 들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라는 건 원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전문 지식을 오히려 AI들이 더 학습을 잘하니까 그래서 GPT-4 같은 경우에는 의사라든가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 성적으로 졸업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뭔가 전문적인 그 지식을 요하는 회계사나 수학자나 번역가 약간 이런 정보 처리 업종들은 대체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대체되기 어려운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현장 직업들 있잖아요. 그냥 뭐 석유 채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즉석 요리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체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직업이 당장 없어지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이전에도 이렇게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사실 또 새로운 그 기계를 관리하는 관리자 직군이 새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분야도 또 새로운 직군이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은 당장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에 굉장히 동의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막 자율주행차 나오면 택시기사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말 했는데 맞아요. 지금 잘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일단 당장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생길 것 같은 업종은 아까 GPT한테 질문을 되게 잘 던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그냥 생각했을 때 질문하는 법을 그걸 굳이 직업으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문 영역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거죠. 그래서 뭐 금융 쪽 아니면은 법 쪽, 의학 쪽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이제 아까 GPT를 사용할 때 보안 문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보안 문제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그러니까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파는 개발자도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업종은 생길 것 같습니다. 없어져도. 실제적으로 챗 GPT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단순 암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AI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만의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콘텐츠. 맞습니다.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뭔가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는 인재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선호받는 인재가 될 것 같아서 자신만의 역량을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활용은 이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같이 활용하는 사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립톡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챗 GPT를 더불어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의 뭐 업무, 일상생활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벌써 그립톡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뭐 더 궁금한 게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빨리 가서 로또 번호 사야 되거든요. 저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빨리 맞아요.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명당 네. 가셔야 돼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촬영에 이어서 오늘 촬영도 준비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된 것 네, 같아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네.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우리 보시는 분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 영상을 봤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본 걸 토대로 직접 프롬프트를 넣어보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질문을 잘 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이 쓴 사람이 더 GPT를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깔짝남 또 마지막에 정리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지금 이 현장에서 듣기만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끝나면 바로 가서 로또 번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번호 찍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죠? 네. 그래도 이제 생성형이어서 계속 맞아요. 결과가 새로운 달라지니까. 번호가 나오니까. 예. 자, 여기서 누가 1등일지 나중에 보자고요. 네, 나중에. 잠수사는 사람이 1등인가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챗 GPT와 관련해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법 알려주신 강사님 그리고 깔짝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챗 GPT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챗 GPT가 우리 사회나 생활에 큰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직업 감소라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AI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면 인간에게는 분명한 퇴보도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 GPT를 아무 생각 없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 그립톡 유익하게 보셨나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